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읽기 할 때 왜 원전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려 왔습니다. 원전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고전 읽기 자체를, 이 독서 자체를 그냥 내용 이해, 그냥 그 줄거리 이해로 접근하시면 사실 고전은 가성비가 안 나오죠. 일단 너무 두꺼워요.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거 봅시다. 10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 AI한테 줄거리 물어보세요. 줄거리 한 3, 4줄일걸요. 그러니까 그게 다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독서를 한다는 것은 이 AI 시대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체, 그리고 형식, 거기에 내재된 표현, 행간의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학습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것이 원전 읽기의 핵심인데 이걸 그냥 내용만 숙지하고 리라이팅본 읽고 그리고 축약본 읽고 어디 요약본 읽고 읽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한 학생들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걸리버 연기 봅시다. 걸리버 연기 아이들 보면 이거 동화책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유명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막 이 리라이팅 본으로 주니어 버전으로 이거를 요약해서 팔았는데 그게 굉장히 왜곡이 심해요. 걸리버 연기는 1부, 2부, 3부, 4부, 5부로 돼 있는데 1부, 2부에 거인국, 소인국 얘기 말고 거의 몰라요 다들. 어머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걸리버 연기는 5부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각 부가 굉장히 중요한 알레고리로 연결돼 있어서 5부까지 정확하게 읽어야 읽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리라이팅 본들은 그런 식으로 요약하고 자르고 내용을 윤색하고 이러면서 오히려 왜곡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나 이거 내용 알아요 하고 거의 표면적인 비상적인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독서를 권수뛰기, 그냥 빨리 몇 권 읽었다, 내가 한 달에 몇 권 읽었다, 이런 일종의 빨리 읽고 10권 찍었어, 20권 찍었어 이렇게 한 것을 독서로 착각하는 문화 때문입니다. 사실 걸리버 연기든 올리버 트위스트든 저희가 새로운 학생들한테 올리버 트위스트 1000페이지를 가지고 거의 3개월 넘게 그것을 강독식으로 읽거든요. 그 효율을 따지면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공부라는 것은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로 가는 순간 망해요, 그 공부가. 그러니까 대충 읽고 빨리 읽고 내용 숙지하고 그냥 이해하면 그냥 빨리 넘어가요. 그냥 빨리 재미있고 그때는 그랬구나 하고 또 넘어간다는 거죠. 힘들게 끙끙 앓으면서 메타인지하는 게 진짜 공부의 방법이고 깨달음의 과정이 공부의 방법이고 이것은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냥 요약본 읽고 정리해준 거 외워서 시험 보고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게 가능하고 또 어느 순간 고등학교 가면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맥락이 읽혀지지 않고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외워도 소용이 없는 상황에 오는 건데 그것은 평소에 책을 대하는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깊이 있게 읽어야 돼요. 하나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심이 드시지 않아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고전이라는 거는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 얘기라도 왜 이런 인물을 가져와서 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왜 이런 가치관을 경합시키고 왜 이런 갈등을 썼을까를 분석하는 게 고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대충 이런 같은 줄거리하고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효과도 없어요. 그걸 읽었다고 볼 수도 없어요. 아이들 막 동물농장 읽었다고 이거 인간과 동물의 싸움 아니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오히려 이제 고전에 대한 편견만 늘죠. 그 이야기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이게 왜 고전인지도 모르고 왜 좋은 책인지도 전혀 모르는 거죠. 근데 고전은 그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가 거의 예언서에 가깝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일치하고 있다. 그것은 시간의 힘을 견딘 그 이야기의 보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고 지금 사회에는 그것이 어떻게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까지 대안을 제시하는 텍스트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원전을 읽어야 되고 원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문체의 중요성. 왜 작가들은 고전의 작가들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문체에도 녹여내거든요. 간접서술 화법이라든지 풍자나 반어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막 그 도스토옙스키 책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자기가 말 한마디 시작했는데 10장을 이야기를 해요. 10장 내내 이야기가 안 끝나거든요. 문장이. 그럼 우리가 그 10장을 경유하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둘러 고원을 넘어가면서 보구리를 다 올라타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그 과정이 또 의미가 다 내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에 읽는 건데 이것을 뭐 빨리 읽고 다이제스트하게 내용 외우고 그냥 그것을 빨리 이해했다? 이걸 읽었다라고 보는 건 착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죠. 야, 너 그거 읽었다며 하면 내용 얘기해봐. 갑자기 내용 말 못했어. 인물에 대해서 학생이 얘기 못했어. 쟁점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갑자기 인물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머님들이 저한테 항의 전화 오는 거예요. 얘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시험에 통과하는 것. 그럼 독서 퀴즈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독서는 그게 독서의 맛이 아닙니다. 진짜 읽기는 끙끙 앓으면서 약간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읽으면서 힘들게 그 고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읽는 것이 진짜 공부인데
아이들이 이게 어릴 땐 좀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 중3 정도 되면은 시간도 없고 바쁘고 영어 수학 밀려오고 숙제 많은데 갑자기 앉아서 그냥 소리내서 책 읽으면서 글 쓰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아이들은 가성비가 떨어지고 가기 싫다, 시간 아깝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견뎌내지 못했을 때 모의고사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전은 원전을 읽고 원전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분석하고 가성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성비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리버 트위스트 뭐 이런 책들을 짧은 리라이팅 범위나 그냥 해석으로 대충 베껴서 써서 내고 나서는 잊어버려요. 그 책 제목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게 그런 책이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3, 4개월 또 중학교 또 초등학교 거쳐서 저하고 고전을 단 5권이라도 제대로 읽은 게 있다면 아이는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장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동이나 뭐 이런 어머님들이 대치동에도 이런 학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이거에 대한 전문가고 박사인데 온갖 걸 해봤어요. 저도 리라이팅 몽도 해보고 프랜차이즈 교재도 써보고 시장이 왜 이렇게 형성되는지도 이해가 가요. 그럼 어머님들 건수뛰기를 엄청 야 우리 아들 한 달에 벌써 5권 읽었어 막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왜 모의고사 못 보냐는 거죠. 왜 1, 2등 하는데 서울대 못 가냐 이거죠. 여기서 그 공부의 난도라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것은 독해빨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죠. 한 문제를 끙끙 앓고 생각해 보느냐 아느냐 하고 되게 중요한 것처럼 독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읽는 습관을 들이고 훈련을 해야 돼요. 공부가 그거의 훈련이에요. 공부가 이 자체예요. 그래서 분석하고 읽고 왜 우리 어렸을 때 사전 찾아보고 이런 거 하듯이 공부 그렇게 해야 돼요. 빨리 주워 먹을수록 빨리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읽고 비평적으로 해석하면서 읽고 왜 인물이 한마디 하면 될 것 같다가 10장을 써서 얘기하고 있느냐 요거 비평적으로 접근하면서 읽고 이렇게 해야 고전 읽기 효과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우리 아이가 나한테 왔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2시간 와서 꼬박 진짜 그 시간에 엑기스 좋은 문장 좋은 문단 정말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조직된 책을 읽는 그 순간이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라서 간헐적으로 계속 읽기를 습관화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학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달라진 걸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10년 넘게 고집하고 있어요. 왜 저라고 이번 달에 A 학생 10권이나 읽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10권 읽으시죠.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그것은 시작이 틀리길 뿐이에요.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고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쓸 수 있는 아이들이 올리버 트위스트 읽고 구빈법 하나라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구빈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구빈법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희생당이 있는지 여기에 공리주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는 거 하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 모의고사 사탐 과탐 영역에서 다 영어까지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한 권이 아주 효과가 굉장한 게 고전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것이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전으로 왔고 고전을 혼자 읽기 힘들어요. 왜 그 지난한 이야기를 내가 읽어야 되는지 몰라. 하지만 그것을 의미를 파악하면서 곱씹으면서 읽으면서 하는 공부에 훈련을 시키기 위해 훈련하려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게 읽는 게 당연하고 제가 줄거리 요약해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읽어요. 문체, 말투, 인물 왜 이렇게 하는지 계속 질문 폭격하면서 읽고 글 쓰고 해석해보고 적용해보는 사유훈련을 하려고 고전을 원전으로만 읽습니다. 자, 그래서 리라이팅 본 읽히지 마시고 어린이 책 읽히시면 그냥 어린이 동화를 읽히시지 고전 어린이 버전 읽히지 마세요. 왜곡이고 곡해고 오해고 읽었다고 착각합니다. AI의 줄거리 물어봐서 읽었다고 착각하는 공부 이제 끝냅시다. 그냥 두꺼운 책으로 돌아옵시다. 두꺼운 책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붙잡고 끝까지 읽어내고 끝까지 그 의미를 곱씹는 공부 이게 공부의 진짜 정석입니다. 정석대로 해야 뚫립니다. 자, 고전 읽기 왜 원전을 읽어야 되는지 번역도 중요합니다. 번역 저희가 고르는 이유가 있어요. 번역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번역도 물어봐 주시고 고전을 꼼꼼하게 한 권이라도 읽을 수 있게 그리고 원전으로 반드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길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